안녕하세요. 오늘은 학생들에게 엊그제 월말 모의고사가 전체 다 끝난 우리 학생들에게 궁금한 점을 모아 직접 한번 받아봤습니다.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최대한 열심히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질문이에요.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요. 네, IELTS 6.0에서 7.0 성적으로 유학을 가능하냐?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들 수 있는 질문입니다. 제가 그럼 IELTS 점수가 실제 영어 실력과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0.0부터 9.0까지 쭉 있는 건 아시죠? 그쵸? 근데 보통 이제 대학교들이 5.5에서 6.0 정도를 원합니다. 그쵸?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면 당연히 6.5 이상, 전문직이나 좀 더 전문화된 대학원이나 대학학과를 가셔야 되는 경우는 7.0 이상을 바랄 거예요. 그죠? 그런데요, 실제 생활로 한번 접목을 해서 보자면 5.5 정도를 받으시면 일상생활에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사람이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혼자 해결하기 힘들 수 있다. 5.5 정도면. 6.0 정도면 그런 문제 상황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. 그리고 공통교양 과목 정도 들으시는데 문제가 없다. 그러나 조금 전공 과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6.0도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안전한 건 6.5 정도는 받으셔야 내가 레포트를 쓰고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튜터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목표는 높을수록 좋죠.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5.5가 입학 점수라면 6.0을 목표로 하시고요. 6.0이 입학 점수라면 6.5를 목표로 하시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. 두 번째 질문 볼까요? 이건 좀 재밌는데 뭔가 그랬어요. 모의고사 좋아서 안 들려요.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. 언젠가는 되겠죠? 이야기했습니다. 또 어떤 학생은요, 파파고랑 같이 그냥 평생 한국에서 살게요.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도 있는데요. 아마 이제 첫 달 공부를 하시고 나면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조금은 원하지 않은 점수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한 달 노력해서 엄청나게 바뀌어버리면 좀 세상이 불공평하지 않나요? 그래도 한 달 지나고 나서야 모의고사를 치는 건 유의미합니다. 적어도 여러분 2달 정도? 제 생각엔 현실적으로 2달 반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라는 감이 생기실 거예요. 운동도 마찬가지죠, 여러분. 뭐 3-4번 간다고 해서 내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요, IELTS 공부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분들은 한 달만 더 똑같이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. 네, 세 번째 질문 살펴볼게요. 리스닝 리딩을 하고 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었어요. IELTS도 찍기 좋은 알파벳이 있나요? 없습니다. 그런 거 없습니다. 뭐 앞에 이 D가 안 나왔으니까 D가 한 번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? 그런 거 없습니다.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출제를 하는데 그런 확률 싸움을 하겠습니까, 여러분? 그런 거 없어요. 자, 그런데 뒤에 질문을 되게 유의미한 걸 줬어요. 이제 리딩 시간이 부족할 때 문단 순서대로 읽는 게 맞냐, 아니면 문제 부분이라도 쏙쏙 찾아서 읽는 게 맞냐, 이 똑같은 질문을 다른 학생도 해줬어요. 이제 리딩에서 시간 제한이 있을 때 10분 정도 남았을 때 도저히 글이 눈에 안 들어온다. 그래서 이거를 부분 찾아서 읽는 게 맞느냐라는 걸 물어봤어요. 근데요, IELTS 리딩은요, 생각보다요,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으시는 게 무조건 더 승률이 높습니다. 물론 나중에 많은 경험, 리딩 지문 경험이 쌓여서 이 단어 여기 있었는데 라고 한눈에 알아보시는 그 레벨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A 문단이든 아니면 이름이 안 붙여져 있는 첫 번째 문단을 읽으시고 푸실 수 있는 true, false 문제나 빈칸 문제 푸시고 나서,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읽으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시면서 차곡차곡 이해하시는 게 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. 사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, 앞에 문단에 대한 이해 없이 엄청난 어휘력이 있으시지 않은 한 뒤에 문단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제가 늘 얘기하죠. 쉬운 거 맞춰도 1점이고 어려운 거 맞춰도 1점이에요. 여러분, 세 번째 지문까지 얼레벌레 읽으시는 게 아니라 passage 1, 2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요, 여러분, 그 부분만 찾아서 읽는 거, 뭐 사람 학자 이름만 찾아서 읽는다든지 하는 것은 뭐 하나 정도 더 맞출 수 있겠죠, 그 안에서.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전체적인 점수에 엄청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. 제가 늘 말씀드려요, 순서대로 차곡차곡 읽으세요. 네,
오늘의 마지막 질문 살펴볼게요. 이어서 다음번에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리스닝 파트 1이 너무 어려웠다. 한 단어에 꽂히고 나니까 다른 게 안 들리더라. 어떻게 방법이 있냐? 맞아요. 이 꽂히는 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. 어떤 것이든 심하게 꽂히면 안 됩니다. 근데요,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첫 번째는 여러분이 미리 문제 있는, 리스닝 문제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쵸? 그 시간 동안에 그 지문을 내가 손에 꽉 쥐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. 그냥 원래 그렇지 않아요? 어딘가에 가더라도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공감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리스닝을 듣는데 어휘력이 부족하시다 보면 내가 방금 지나간 단어 아는데? 그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방금 그 들은 단어 이 지문에서 어디 있어? 없어요.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줘요. 첫 번째 거, 내가 그 리스닝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읽고 키워드를 똑바로 파악한 상태에서 리스닝을 듣기 시작하는가, 할 수 있는가.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? 내가 아는 단어, 그 쉬운 단어에 너무 매여있지 말자. 들리는 게요, 다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. 왜요? 문제 자체는 그것의 summary예요. 그죠? 그래서 절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. 리스닝도 여러분 생각보다 왕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, 성인학습자는 뭐 새로운 거 많이 듣는다고 점수가 높아지진 않아요. 들으셨던 거 차곡차곡 또 듣고 또 듣고 BGM처럼 듣고 또 듣고 유튜브 틀어놓은 것처럼 또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다 보면요, 문장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안 들리던 영국 악센트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화이팅!